죽음을 결심했던 그날, 제 책상 위에는 단 하나의 빛이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라는 타이틀도, 예일 종신 교수직도, 수많은 학술상도 제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중국의 한자와 오래된 역사를 연구하며 언어학을 연구하던 저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 사실로 인해 제 커리어가 끝날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저에게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던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이 작은 한글 교본이 제게 새로운 삶의 이유를 주었어요. 저는 이 작은 책 한 권의 도움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아주 행복한 하루가 될 듯 합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케이트 블란쳇이에요. 현재 미국의 예일대학교 언어학과 종신 교수이자 세계적인 언어학자입니다. 미국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30세의 젊은 나이에 예일대 최연소 정교수가 되었어요. 30대 초반에 이미 세계 3대 언어학상을 수상할 정도로 이 분야에선 나름 인지도가 있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이력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어요. 바로 6개월 전, 제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매우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고,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려고 했었는 사실이에요. 당시 저는 최근 5년 동안 새롭게 연구해온 인류 문자 체계의 진화라는 주제로 새로운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를 비교 분석하며 인류의 문자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많은 이론들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특히 중국 문자의 진화 과정에 대한 제 가설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제 연구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에요. 학계에서의 신뢰도 잃을 것이고, 제 이론을 바탕으로 쓰여진 수많은 논문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어요. 절망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매일 밤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모든 것이 헛된 듯 했어요. 결국 그날 연구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예일 캠퍼스의 가을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죠. 하지만 제 눈에는 더 이상 그 아름다움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었는데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때였죠. 바람에 날린 책상 위에 서류들이 흩날렸고 그 사이로 낡은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3개월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우연히 받은 한글 교본이었어요. 당시에는 별 관심 없이 받아들었던 책이었는데 그 책 표지에 쓰인 문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한글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문자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처럼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문자는 권력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왜 잊고 있었을까요? 저는 황급히 창문을 닫고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곤 글 교본을 펼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진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이라는 문자가 가진 과학성과 체계성,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진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제 연구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문자의 권력적, 정치적 측면만을 연구해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자가 가진 인류애적 가치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것이 바로 한글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고 한글이 가진 특별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것을 제 삶의 목표로 삼았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 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후에 벌어진 더 놀라운 일들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연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예일 도서관의 동아시아학 섹션에서 60년 전 중국의 한 학자가 남긴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견한 것이었죠.
1964년 중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류사오치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제출한 비밀 보고서였어요.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중국의 문맹률을 낮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한글 도입을 제안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한자는 더 이상 현대 사회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14억 인구 중 3분의 1이 아직도 글을 읽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고 한글을 도입한다면 보고서는 거기서 끊겨 있었어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증이 폭발했죠. 저는 즉시 예일의 동아시아학과 교수들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어요. 그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소피아, 당신이 발견한 건 역사적 가치가 있는 중대한 자료예요. 그 보고서가 제출된 직후 류사오치는 실종되었고 그의 연구실은 모두 불태워졌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였어요. 보고서와 함께 발견된 류사오치의 개인 일기장에는 그가 한글 연구를 위해 비밀리에 한국을 방문했던 기록이 있었어요. 1963년 12월 15일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한글 교본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문자의 제작 원리는 놀랍도록 과학적이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한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철학이자 과학이다. 일기는 계속되었어요. 12월 18일 오늘 한글학회를 방문했다.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한글이 만들어진 지 10년 만에 문맹률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한다. 우리가 10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그들은 10년 만에 해냈다. 류사오치의 일기는 그의 고뇌로 가득했어요. 한자라는 자국의 문화유산을 포기하고 한글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그의 글에서 절절히 느껴졌어요. 저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혔죠. 중국계 학자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당신은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어요. 이런 논문이 발표되면 우리 모두가 곤란해질 거예요. 예일의 중국계 교수 리웨이가 제 연구실을 찾아와 경고했어요.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분명했어요. 류사오치의 운명을 알고 계시잖아요.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미 한글의 가치를 깨달은 후였고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선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인류의 문자 발전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연구였죠. 더구나 최근 발견한 또 다른 자료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1960년대 중국 농촌 지역의 문맹률이 90%에 달했다는 것, 그리고 같은 시기 한국의 문맹률은 이미 30% 아래로 떨어졌다는 통계 자료들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학과 회의에서 주장했어요. 이것은 인류의 평등한 교육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한글은 그 해답을 500년 전에 이미 제시했습니다. 제표가 끝난 후 회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도쿄대학에서 한 이메일이 도착한 것이에요. 브라운 교수님, 저는 류사오치의 손녀입니다. 할아버지의 유품 중에 남겨진 마지막 편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 같은 용기 있는 학자가 나타나길 기다리셨습니다. 이메일에는 류사오치가 실종되기 직전 가족에게 남긴 편지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그 내용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죠. 류사오치의 마지막 편지는 한글이 가진 또 다른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은 현대 언어학계가 외면해온 충격적인 진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류사오치의 마지막 편지는 바른 갈색 종이에 흔들리는 필체로 쓰여 있었어요. 60년이 지난 종이는 만지기만 해도 부서질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시간을 뛰어넘어 강렬한 힘으로 저를 사로잡았어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의 방 밖에는 이미 그들의 발소리가 들린다. 나를 체포하러 오는 거겠지.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진실을 발견했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그것은 인류 문자 역사상 가장 완벽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다. 편지를 읽는 제 손이 떨렸어요. 류사오치는 자신의 운명을 알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연구 결과를 기록했어요. 그의 연구 노트에는 충격적인 실험 결과들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1963년 12월 15일 후난성 시골 마을 실험 기록. 피실험자 20에서 50세 성인 20명. 실험 기간 12개월. 목표, 기초문해력 습득. 그 결과 1년간 학습 후 습득한 한자 수는 평균 487자. 신문 읽기 가능 인원 0명, 편지 쓰기 가능 인원 2명, 중도 포기율 45%. 특이사항, 50대 여성 왕메이 씨는 매일 4시간씩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12개월 동안 단 200자도 습득하지 못함. 그의 연구 노트는 계속되었어요. 1964년 1월 8일 서울 초등학교 방문 기록. 관찰 대상 7에서 8세, 아동 25명. 관찰 기간 일주일. 결과 기본 자모음 습득 100%, 간단한 문장 읽기 가능 92%, 자신의 이름 쓰기 가능 100%. 학습 포기자 0명, 특이사항, 수업 시간에 졸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이 거의 없음. 아이들이 마치 게임을 하듯 즐겁게 학습함. 저는 이 실험을 현대적으로 재현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예일의 동아시아 언어교육과정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어요. 대학생 3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한자를, 다른 그룹은 한글을 학습하도록 했어요. 교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한자를 배우는 그룹의 한 학생이 2주 만에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것 같았어요. 매일 밤 새로운 한자를 외우고 있는데 아침이 되면 전날 배운 것들이 전부 사라져 있어요. 마치 모래성을 쌓는 것 같아요. 아무리 쌓아도 파도가 다 쓸어가 버리는 것만 같아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연구를 위해 한자를 배우면서 비슷한 좌절감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는 걸 곧 깨닫게 되었죠. 다른 한자 학습 그룹 학생들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두통을 호소하는 학생, 불면증에 시달리는 학생, 심지어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학생까지 있었죠. 반면 한글을 배우는 그룹은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마치 새로운 게임을 발견한 아이들처럼 즐겁게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교수님, 이건 정말 신기해요. 한글 그룹의 한 학생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음과 모음만 알면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다니. 마치 레고 블록 같아요. 이미 친구들이랑 서로 한글로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4주가 지났을 때 결과는 더욱 명확해졌어요. 한자 그룹은 절반이 중도 포기했고 남은 학생들도 겨우 200자 정도를 익혔을 뿐이었죠. 하지만 한글 그룹은 전원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글 그룹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고 K-팝을 듣기 시작했죠. 문자를 배우는 것이 자연스럽게 문화적 관심으로 이어진 거예요. 브라운 교수님, 저희가 발견한 이 사실을 꼭 세상에 알려야 해요. 한글 그룹의 학생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 체계의 차이가 아니에요. 교육의 평등, 문화의 접근성. 이 모든 것이 문자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문득 류사오치 교수의 마지막 편지가 떠올랐어요. 그가 그토록 한글의 도입을 주장했던 진짜 이유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죠. 한자의 어려움은 단순한 학습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식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서
저는 더 큰 충격에 빠졌어요. 류사오치 교수가 남긴 또 다른 기록을 발견한 거예요. 1964년 2월 15일.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마을의 여성 문맹률이 95%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들 대부분은 자신의 이름조차 쓸 줄 모른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정부가 이를 자연스럽게 여긴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들은 이것이 통치를 용이하게 한다고 말한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60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 농촌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여성들의 교육 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제 실험 결과와 류사오치 교수의 기록을 함께 공개하기로요.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죠. 예상대로 즉시 압박이 들어왔어요. 중국계 학자들이 제 연구실을 찾아왔고 논문 발표를 중단하라고 강요했죠. 심지어 제 이메일 계정이 해킹당하는 일까지 발생했어요. 브라운 교수, 당신은 위험한 짓을 하고 있어요. 한 중국계 교수가 경고했죠. 류사오치의 운명을 잊으셨나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었어요. 제가 두려움에 침묵한다면 또 다른 60년을 잃게 될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발신인은 김지수라는 분이었어요. 브라운 교수님, 저는 한글학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김지수 연구원이 보내준 자료들은 놀라웠어요. 1446년 한글 창제 당시의 기록부터 현대 한글 교육의 성과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지수 연구원이 보내준 최근 통계 자료였어요. 한국의 여성 대학 진학률이 89.1%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불과 60년 만에 일어난 변화라고 하더군요. 브라운 교수님, 우리 할머니 세대만 해도 대부분 글을 읽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한글이 있었기에 그분들도 늦게나마 글을 배우실 수 있었죠. 지금은 시골 할머니들도 스마트폰으로 손주들과 카톡을 하세요. 문득 류사오치 교수의 마지막 편지가 떠올랐어요. 언젠가 한글이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그의 꿈이 이미 한국에서는 현실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 연구실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한글을 배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고 서로 한국어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심지어 한자 그룹의 학생들도 몰래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교수님,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한 것 같아요. 한 학생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여는 열쇠 같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중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온 동영상이었죠. 영상 속에는 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쓰고 계셨어요. 자세히 보니 한글이었어요.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게 되었다는 내용의 편지였죠. 이제야 제가 진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인간의 존엄성, 평등한 교육의 기회,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며칠 뒤, 제 연구실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자 그룹이었던 학생들이 집단으로 찾아온 거예요. 교수님, 저희도 한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우리가 왜 더 어려운 길을 고집해야 하나요?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런 반응은 예상하고 있었어요. 같은 건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한쪽은 즐겁게 배우고 다른 쪽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제 연구실 컴퓨터에 빨간 경고창이 뜨면서 모든 파일이 잠겨버렸어요. 해킹이었죠. 브라운 교수,
이제 마지막 경고입니다. 화면에 그런 메시지가 떴어요. 당신의 연구는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가 수집한 모든 자료는 이미 전 세계 주요 대학에 백업되어 있었거든요. 지수연구원의 조언 덕분이었죠. 브라운 교수님, 류사오치 교수님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진실을 묻을 수 없게 해야 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세계 언어학회 연례 컨퍼런스에서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날이었죠. 강연장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자는 누구의 것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왜 더 어려운 길을 고집하고 있나요? 강연장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특히 중국 측 학자들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죠.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문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인류의 평등과 자유에 관한 이야기예요. 스크린에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 하나씩 등장했어요. 류사오치 교수의 연구 결과, 예일에서의 실험 데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국 할머니의 영상. 이제야 제가 진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강연장을 울렸어요. 참석자들의 눈가가 촉촉해지기 시작했죠. 그때였어요. 강연장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섰어요. 80대로 보이는 한 노학자였죠. 제가 류사오치의 마지막 제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스승님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은 결코 영원히 묻히지 않는다.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갑자기 강연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고 질문이 쏟아졌죠. 그 중에는 중국 관영 매체 기자들도 있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지키려 했던 걸까요? 한 중국 기자가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민이 묻어 있었죠. 전통이요? 자존심이요? 그게 과연 우리 민중들의 고통보다 더 중요했던 걸까요? 그 순간 강연장 문이 열렸어요. 놀랍게도 류사오치 교수의 손녀가 들어왔죠. 리웨이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멈추세요, 브라운 교수님. 리웨이가 단상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우리 내부의 문제입니다. 외국인이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류사오치 교수의 손녀가 그의 앞을 막아섰어요. 리웨이 교수님, 제 할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도 바로 그런 생각 아니었나요? 강연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손녀가 손에 들린 낡은 가방을 들어올리자 모두의 시선이 가방으로 향했어요. 이건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입니다. 60년 동안 숨겨두었던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들이 할아버지를 끌고 갈 때 어머니가 이 가방을 숨기셨대요. 리웨이가 손을 들어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내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가방 안의 내용물이 프로젝터를 통해 스크린에 비춰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수백 장의 편지가 나왔어요. 류사오치 교수가 한글을 배우던 한국의 학생들과 주고받은 편지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발견된 그의 마지막 연구 기록. 이건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 교재예요. 손으로 직접 쓴 교본이었어요. 첫 페이지의 내용이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죠. 이 글을 배우는 이들에게 나는 이 글자가 언젠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 작은 글자들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죽음이 이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리웨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건 조작된 거야. 저 가방은 압수해야 돼. 하지만 그때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요, 리웨이 교수. 이제 그만하시죠. 중국의 교육부의 한 관계자였어요. 그도 이 컨퍼런스에 참석해 있었나 봐요. 우리도 변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60년이면 충분히 길었잖습니까? 강연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그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마침내 기립박수가 되었어요. 리웨이 교수도 결국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본 건 저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 세계에서 연구 제안이 쏟아졌고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문맹 퇴치 프로그램에 한글을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됐죠. 놀랍게도 완고했던 리웨이 교수도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어요. 리웨이 교수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제는 제가 류사오치 교수님의 꿈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라며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죠. 류사오치 교수님, 이제 편히 쉬셔도 될 것 같아요. 당신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더욱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려 해요.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류 열풍으로 우리나라의 콘텐츠, 음식 등이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글을 제2외국어로 배우는 학교도 많이 늘어났죠. 얼마 전 한강 작가님은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었죠. 우리의 문화가 세계화가 되면서 그 가치가 더욱 빛나고 있는 듯합니다. 한글만큼 표현력이 강한 언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가 더욱 세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욱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